수천 년 전 슈리마 제국은 초월체라 불리는 영웅들의 휘하에 정복한 수많은 속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슈리마 제국의 수도 심장부에 세워진 사원 위 거대한 태양 원판이 영롱한 빛을 쬐어주어 토지를 비옥하게 만들어 주었다. 황제의 막내 아들이었던 아지르는 서열상 황제가 되기 어려웠기 때문에 초월한 영웅 레넥톤의 엄격한 지도 아래 무예를 닦기보다는 나서스 대도서관에 있는 수많은 서책을 정독하기를 좋아하는 책벌레였다. 두루마리 문서와 책, 서판이 빽빽하게 꽂힌 책장의 미로 속에서 아지르는 주인이 원하는 문서를 찾으러 매일같이 도서관에 드나드는 한 노예 소년을 만났다. 그 노예 소년과 매일같이 어울렸던 아지르는 노예 소년과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고, 아지르는 그에게 법을 어기고 제라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와 임마 와 이리 내랑 잘 맞노? 이제부터 니는 제라스다 알겠나? Yes, my lord. 그러던 어느 날 아지르는 아버지와 형들 레넥톤과 함께 연간 시차를 떠났고 어느 유명한 오아시스 근처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아지르와 제라스는 그동안 대도서관에서 본 것과 같은 천체도를 직접 만들어 보기로 하고 별자리를 그리기 위해 한밤중 침소를 몰래 빠져나왔다. 두 소년이 별자리 그리기에 열중하고 있을 때 황제의 반대 세력이 보낸 자객단이 침소를 급습했다. 사막에 나와 있는 두 소년을 발견한 자객은 아지르의 목을 치려 했다. 자객이 검을 휘두르려는 찰나 제라스가 자객의 등 뒤로 몸을 던져 공격을 막았고, 제라스는 자객과 치열한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아지르는 품속의 단검을 꺼내 자객을 처치했다. 아지르는 서둘러 오아시스로 돌아갔지만 자객단은 레넥톤에 의해 전멸되어 있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지르는 형들이 모두 살아남지 못했다는 끔찍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지르는 아버지에게 제라스의 용맹한 대처에 대해 포상을 청했지만 황제의 눈에 제라스는 별 볼 일 없는 노예일 뿐이었기 때문에 아지르를 구한 제라스의 공을 묵도했고, 아지르는 제라스에게 언젠가 꼭 이 빚은 갚겠다고 다짐했다. 새끼야 내가 꼭 네 공 인정해줄게 걱정하지 마라. 황제는 수도에 귀환하자마자 반대 세력으로 추정되는 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유혈 숙청을 감행했다. 황제님, 이 새끼입니다. 이 새끼가 그랬어요. 제가 화내십니다. 죄송합니다. 이로 인해 조금이라도 반역이 의심되는 자는 가차없이 처형되는 살벌한 정세가 지속되어 슈리마 전역은 모두가 불안감에 떠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게 형제가 모두 사망하여 하루아침에 황세자가 된 아지르에게 황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네가 형들 대신 죽었어야 했어! 라며 노골적으로 그를 원망하기 시작했다. 황후 또한 아직 출산을 할 수 있는 젊은 나이와 건강한 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지르는 매일매일 불안에 떨며 시간을 보내야 했다. 아지르는 오아시스 사건을 통해 자신의 전투 실력의 부족함을 확인했고 본격적인 무예 훈련을 받기 시작했다. 그는 레넥톤의 가르침 아래 검술과 창술을 익히고 군대를 지휘하고 전세를 읽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자신이 유일하게 신임하는 벗 제라스의 입지를 승격시키고 자신의 오른팔로 내세웠다. 내 니 믿는다? 자신 있지? 하모이. 그리고 그는 제라스에게 손에 넣을 수 있는 모든 지식을 습득하라고 지시했고, 제라스는 그렇게 얻은 지식으로 그를 자문해 주었다. 그렇게 수년이 흘러가는 동안 황후는 출산을 하지 못하고 유산만 거듭할 뿐이었다. 황후가 출산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지르의 목숨은 안전하다는 뜻과 마찬가지였다. 내 주인님 절대 지켜. 궁전 내에서는 황후가 저주에 걸렸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몇몇 궁인들은 아지르의 소행이라고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아지르는 결백을 주장했고, 공개적으로 음해를 일삼는 자들은 처형을 시키기도 했다. 이것들이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 줄도 몰라? 처형당하고 싶어? 오랜 노력 끝에 황후는 건강한 사내 아이를 출산했다. 하지만 그날 밤 거센 폭풍이 슈리마 전역을 집어삼켰고, 황후의 처소는 거센 폭풍에 집어삼켜져 황후와 아기는 목숨을 잃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황제도 세상을 떠났는데, 공식적으로는 황후의 죽음에 슬퍼하다가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궁전 바닥에서 발견된 황제의 주검이 까맣게 탄 해골과도 같았다는 얘기가 들려왔다. 당연히 내가 했지. 아지르는 가족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옥좌에 오르게 되었고, 이때도 오른팔이었던 제라스와 함께였다. 아지르는 재위하면서 제국의 영토를 넓혀갔지만 무엇보다 노예 인권 개선을 위한 개혁에 힘을 쏟았다.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천 년 동안 이어진 관습을 뒤엎고 전국의 모든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이었지만,
수천 년 동안 이어진 관습을 뒤엎기 쉽지 않고 계획이 공개되는 순간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 뻔했기 때문에 제라스에게도 알리지 않은 혼자만의 비밀 계획으로 치부했다. 세월이 흘러서도 제라스는 변함없이 아지르를 보호하고 제국의 영토 확장을 도왔다. 아지르는 혼인을 하여 매우 많은 자손을 보았다. 역시 장어가 효과가 지리긴 하네. 제라스는 노예 해방을 꿈꾸는 아지르의 계획을 몰랐기 때문에 아지르로 하여금 가머니설로 슈리마를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제국으로 만들겠다는 꿈을 꾸게 만들었다. 솔직히 슈리마가 세상에서 제일 세야지. 인정? 인정? 여기에 더하여 제라스는 세계를 통치하려면 아지르가 불사신에 가까운 신적인 존재, 즉 초월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니 슈리마가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이 된 건 좋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제국 황제가 초월체가 아닌 게 말이 되냐? 엥! 슈리마의 권세는 날이 갈수록 높아져 갔고 아지르는 중대한 발표를 했다. 짐을 위한 초월 의식을 치르라. 이제 짐은 나소스와 레넥톤 그리고 위대한 조상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때가 되었다. 많은 이들이 고개를 저었다. 초월 의식은 슈리마의 평생을 헌신하며 뛰어난 업적을 쌓은 위인들을 위해 그들의 생애 막바지에 치러지는 의식이었고, 초월 의식의 대상자를 결정하는 권한은 태양의 사제단에 있었기 때문에 황제가 자기 자신을 직접 대상자로 정하는 것은 오만하기 짝이 없는 행위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제라스의 가머니설 때문일까? 아지르는 초월 의식의 준비를 강행시키며 반기를 드는 자는 목숨을 보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겁박했다. 말 안 들으면 다치기 빈다. 마침내 의식의 날이 밝았고 아지르는 수천의 군사와 수만의 신하를 거느리며 초월의 재단으로 향했다. 레넥톤과 나서스는 제라스가 위급한 문제가 생겼다고 다른 곳으로 보냈기 때문에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지르는 수도 심장부에 있는 사원 꼭대기에 거대한 태양 원판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사제단이 의식을 시작하기 전에 제라스에게로 몸을 돌려 노예 신분으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했다. 마이크 테스트 1, 2, 1, 2. 다름이 아니고 오늘부로 노예 신분은 없는 깁니다. 알겠죠잉? 헉! 아지르는 분명 권력에 찌들어서 치밖에 모르는 십새끼였는데 아니었네? 좋댔노. 이윽고 사제단이 의식을 시작했고 태양의 경이로운 힘을 끌어내리자 아지르의 초월체 의식이 시작됐다. 의식이 절정에 달했을 때 이제 막노의 신분에서 해방된 제라스가 어둠의 힘을 발산했고 아지르는 그 자리에서 폭발해버렸다. 룬 표식의 보호를 받지 못한 아지르는 태양의 불길에 타 사라져 버렸고 그 자리에 제라스가 우뚝 섰다. 태양빛이 온몸을 힘으로 가득 채웠고 제라스는 필멸의 육체가 변화하는 동안 천지가 울리도록 포효했다. 나는 자유다. 진정한 힘을 몸도해라. 누구도 날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의식의 마법은 제라스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이는 참혹한 결과를 불러일으켰다. 초월 의식의 힘이 사방으로 폭발하여 슈리마 전역을 파괴하고 도시를 초토화시켰다. 사막 모래가 솟아오르며 도시를 집어삼키는 동안 백성들은 불에 타 재가 되었고 궁전들은 산산조각 났다. 하늘에 떠있던 태양 원판은 추락했고 수백 년 역사의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하지만 아지르는 이 모든 것을 전혀 보지 못했다. 그는 무의 세계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통과 불길만을 마지막으로 기억했다. 그렇게 슈리마가 몰락하고 수천 년이 지난 어느 날 영겁의 무의식 속을 헤매던 아지르는 마지막 후손이었던 시비르가 흘린 피로 인해 생명을 되찾았고 슈리마의 잔해 사이에서 휘청이던 중 한 여인의 주검을 발견했다. 아지르는 무언가에 홀린 듯 슈리마의 딸인 그녀를 안고 그 옛날 새벽의 오아시스로 불리던 곳으로 향했다. 샘은 말라 있었지만 아지르가 한 걸음을 내딛자 청명한 물이 딱딱한 돌바닥을 채우기 시작했다. 아지르는 치유의 물이 차오른 오아시스에 여인의 몸을 담갔다. 그러자 피가 씻겨 내려가며 상처가 아물었고 마침내는 흐릿한 흉터만 남게 되었다. 그때 선행이 만든 결과일까 아지르는 불기둥 속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슈리마의 마법이 되살아나 아지르를 그토록 권했던 초월체로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불멸의 태양빛이 그에게로 쏟아져 매 형상의 갑옷으로 무장한 거대한 몸을 빚어내고 모래를 움직이는 힘을 부여했다. 아지르가 두 팔을 번쩍 들자 슈리마의 수도가 수백 년 동안 쌓인 모래를 털어내고 사막 위로 올라왔다. 태양 원판이 다시 떠올랐고 황제의 명령으로 찬란하게 되살아난 사원들 사이로는 치유의 물줄기가 흘렀다. 아지르는 새로이 솟아오른 태양에 사원의 계단을 오르며 사막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제국의 마지막 순간을 재현시키기 위해서였다.
모래로 만들어진 환영들이 오래전 슈리마의 마지막 순간을 되살렸고 아지르는 제라스의 배반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가족이 죽어가고 나라가 무너지고 권력이 찬탈되는 모습을 보며 그는 눈물을 흘렸다. 초월체로서의 힘과 예지력으로 아지르는 슈리마 밖의 세상 어딘가에 제라스가 살아있음을 감지했고 함께 싸울 사막의 전사들을 소환했다. 황금빛 원판에서 활활 타오르는 태양 아래 아지르는 굳게 맹세했다. 슈리마야, 너의 황제가 돌아왔다.